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많거든요.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 찾으라고 하신 거 아니죠?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27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H은행 역삼지점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와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검정 천 가방을 맨 73세 김혜자 할머니에게 던져진 이 한마디는 그날 오후 한국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당신의 외모나 나이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 스토리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기록 2023GM-4782호로 공식 등재된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H은행은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고 관련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금융권 전체가 시니어 고객 존중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지금부터 겉모습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린 통쾌한 실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당신은 앞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김혜자 할머니는 번호표 47번을 받고 딱딱한 대기 의자에 앉아 52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대부분 정장 차림의 3040대 직장인들,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은 그곳에서 유독 튀었습니다.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멘트가 울렸고 할머니는 천천히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입사 2년 차 27세의 박민지 씨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모습을 힐끗 보더니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건성으로 던진 질문. 저 정기예금 해지하고 돈을 찾으려고요.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3억 정도요. 순간 박민지 직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옆 창구 직원도 고개를 돌려 힐끗 쳐다봤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30대 남성 고객 2명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3억?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냐? 요즘 시니어들 타겟으로 한 보이스피싱 엄청 많잖아. 이 장면이 충격적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이건 한국 금융권의 일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발표한 시니어 금융소비자 차별실태 조고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객 중 73.2%가 은행에서 차별받은 경험 있다고 응답. 주요 차별, 유형 1위. 복잡한 업무는 가족과 오라는 권유 41.7%. 2위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업무 거부 38.9%. 3위 디지털 기기 사용 못한다는 선입견 32.4%. 박민지 직원은 시스템에 할머니의 계좌를 조회하지도 않고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 찾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많거든요. 보통 큰 돈은 자녀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아니요. 제 돈입니다. 제가 찾는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래도 어르신 3억이면 큰 돈인데 지점장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서류도 복잡해요. 그냥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전화해서. 이 순간 김혜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교차하는 그 눈빛을 저는 나중에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낡은 검정 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지 직원은 그 가방을 보며 속으로 아, 거기서 구겨진 통장이나 나오겠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나온 건 구겨진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담긴 최신형 갤럭시 Z 폴드였습니다. 출시 한 달도 안 된 가격 240만 원짜리 플래그십 폰. 게다가 케이스는 에르메스 정품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창구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폰을 펼치더니 생체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즐겨찾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2030세대 못지않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 나예요. 지금 H은행 역삼지점에 와 있는데 제 자산 포트폴리오 서류 좀 팩스로 보내주세요. 네, 맞아요. 그건 진행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직원분이 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서류를 이 지점 팩스로 좀 보내주실래요? 그리고 법무법인 강 변호사님한테도 연락해서 부동산 매각건 진행 상황 체크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전화 통화 내용이 들리자 주변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개인 비서요? 법무법인 변호사요? 박민지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방금 통화하신 분이 제 개인 비서입니다. 20년째 제 재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곧 서류가 도착할 겁니다. 할머니는 폰을 가방에 다시 넣으며 이번엔 창구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계좌 조회부터 해주시겠어요? 본인 확인은 신분증과 보안카드로 하겠습니다. 목소리에서 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디지털 문맹, 편견을 깨는 시니어 테크족. 많은 사람들이 노인 디지털 문맹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스마트폰 보유율 94.7%, 70대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 78.3%, 60대 모바일 뱅킹 이용률 81.2%. 더 주목할 만한 건 자산 10억 이상 시니어 그룹의 디지털 활용도는 일반 30대 평균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2023 왜일까요? 자산 관리, 부동산 거래, 해외 투자 등을 직접 처리하려면 디지털 도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박민지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에 할머니의 주민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로딩 화면이 3초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숫자가 떴을 때 직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시장님, 지점장님, 빨리 오세요. 그녀의 외침에 안쪽 사무실에서 48세 정태수 지점장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민지 직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점장이 화면을 본 순간 그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H은행 고객 자산 조회, 고객명 김혜자, 생년월일 1950년 8월, 총 예수금 1847억 3200만 원, 정기예금 1200억 원 12건, 정기적금 247억 원 8건, 수시입출금 400억 3200만 원, 펀드 신탁 623억 원, 대출 0원, 신용등급 AAA, VIP 등급 VVIP 플래티넘, 거래 기간 37년 8개월, 본 고객은 H금융그룹 전체 상위 0.001% 초우량 고객입니다. 전담 PB 배정 필수 대상. 이것은 H은행 역삼지점 전체 예치금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한 명의 고객이 지점 전체 자산의 5분의 1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점장은 황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혜자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즉시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점장님,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정기예금 3억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 은행에 있는 제 모든 자산을 해지하고 타은행으로 이전하려고 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1847억 37년간 쌓아온 신뢰, 그 모든 것이 단 30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게 큰 자산가가 왜 낡은 옷을 입고 다녔을까? 나중에 밝혀진 김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 남편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회사를 키워 1990년대 중반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10년 회사를 매각하며 받은 금액이 1200억 원, 이후 부동산과 금융투자로 자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20년 전에 산 아파트에서 살고 옷은 10년 넘게 입으며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했습니다. 돈은 쓰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녀의 말입니다. 2023년 9월 14일 오후 4시 사건 발생. 9월 15일 오전 금융권 내부 커뮤니티에 익명 제보. 9월 16일 블라인드 앱과 온라인 커뮤니티 확산. 9월 17일 주요 언론사 단독 보도. 조선일보. 2023년 9월 17일 한국경제. 2023년 9월 17일 SBS 8시 뉴스. 2023년 9월 17일 기사가 나가자마자 댓글 폭발. 은행 직원들 진짜 갑질 심하더라. 나도 당한 적 있음. 돈 많으면 대우 달라지는 게 현실. 씁쓸하다. 할머니 진짜 멋있다. 나라면 못 참았을 듯. 이게 2023년 대한민국 현실이냐. 기사는 24시간 만에 조회수 847만을 기록했고 SNS 공유는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인 9월 18일 금융감독원이 움직였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3년 9월 18일 H은행 역삼지점 현장 조사 실시. 고객 응대 프로세스 전반 점검. 시니어 고객 차별 관련 민원 173건 추가 접수. H은행의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H은행은 급히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객을 외모와 나이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고 시니어 고객 전담 창구를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직원 3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민지 직원 3개월 정직 타 지점 발령. 정태수 지점장 경고 성과급 50% 삭감. 부지점장 경고. 이 사건 이후 한국 금융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5대 은행 시니어 프렌들리 정책 도입. 2023년 10월 KB국민은행 시니어 전용 창구 전국 300개 지점 설치. 신한은행 65세 이상 고객 대상 디지털 교육 무료 제공. 하나은행 시니어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개정. 우리은행 VIP 등급 판정 시 연령 외모 차별 금지 명문화. NH농협 시니어 고객 만족도 조사 분기별 실시. 2점 금융권 교육 의무화. 전 직원 대상 나이
차별 금지 교육 연 2회 필수. 위반 시 인사 고과 반영. 고객 응대 녹취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3점 법적 변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3년 11월. 고객 차별 금지 조항 신설.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 과태료. 김혜자 할머니는 약속대로 H은행의 모든 자산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세 곳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600억 원 청소년 장학재단 설립. 가난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매년 200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 지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2024년 1기생 218명 선발 완료. 두 번째 400억 원 시니어 디지털 교육센터 건립. 나이 들었다고 세상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전국 7개 도시에 교육센터 개관 2024년 3월.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 수강 가능. 스마트폰,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등 생활 밀착형 교육. 현재까지 수료생 8,247명. 세 번째 847억 원 가족 및 재투자. 자녀들에게 각각 100억씩 증여. 나머지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 돈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2023년 10월 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간 게 아니었어요. 오랜 거래처였으니 믿고 큰 금액을 맡기려고 갔던 건데 직원의 태도를 보고 생각을 바꿨죠. 제가 화가 났던 건 저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능력하다고 단정 지은 그 편견 때문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70년 넘게 살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것도 결국 같은 문제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제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 할머니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질문 1. 당신은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옷차림, 나이, 외모, 말투. 질문 2. 당신은 고객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하고 있진 않나요? VIP와 일반 고객의 대우 차이, 젊은 고객과 시니어 고객의 응대 차이, 구매력에 따른 서비스 차이. 질문 3. 당신의 부모님도 어디선가 이런 차별을 당하고 있진 않을까요? 2024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8.4%. 2030년에는 1,300만 명,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시니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을 대하는 방식이 미래에 우리가 대우받을 방식입니다. 할머니의 기부금보다 더 큰 유산은 바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2023년 9월 이전 시니어 금융 차별 민원 월 평균 23건. 2024년 9월 현재 월 평균 7건, 70% 감소. 금융권 시니어 만족도 48.3%, 71.2% 상승. 시니어 디지털 금융 이용률 67%, 84% 증가. 숫자가 증명하듯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정이 사회를 바꿨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김혜자 할머니는 75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시며 본인이 설립한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강한 일은 사실 축복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제 돈은 그냥 은행에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200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결국 나쁜 일도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댓글로 아래 질문에 답해주세요. 질문 1. 당신은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나요? 질문 2. 반대로 당신이 차별받았던 기억은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질문 3. 만약 당신이 그날 은행 직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 4.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입니다. 다음 스토리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